그동안 피곤했던 게 싹 가시는 느낌. 그게 너무 좋거든요. 네, 이제 저희가 2부에서는 조금 더 현실적인 얘기를 편하게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. 사실은 제가 이제 패턴사님의 인터뷰를 하고 나서 꼭 반드시 인터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했지만, 저는 이제 프로그램 중에 꼬꼬무라는 프로그램을 상당히 좋아해요. 약간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, 저는 그렇게 했을 때 그 전태일 열사님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재봉사님들의 뭐 이제 그런 과정들을 본 걸 보고, 아, 이런 거를 조금 진짜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제 정말 인터뷰를 하도록 이제 모시게 되었는데요. 이게 좀 여쭤보고 싶은 게, 사실 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굉장히 목청껏 높여서 얘기를 했지만, 막상 제가 최근에 다시 찾아본 내용들로 보면 업무적 환경이 그때와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걸 좀 느꼈었어요. 그래서 실제로 일을 하시면서 어느 부분은 일정적으로 바뀌려고 했던 노력이 있을 것 같긴 하지만,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제가 처음 일을 시작할 때 하고 지금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좀 좋아진 환경이 되는 것 같은 경우는, 요즘 내셔널 브랜드라고 해서 그 브랜드의 개발실 안에 있는 챔프팀이나 뭐 이런 데는 환경이 아무래도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있고 홍보도 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거긴 좀 더 청결하고 또 좋긴 한데, 아직도 전태일 열사가 얘기한 것처럼 그 공장이나 이제 쉽게 말해서 그런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상황은 그렇게 바뀌지는 않았거든요. 근데 작업 환경상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, 그때 일하셨던 분들이 지금까지 일하시는 것도 더 많아요. 그러니까 새로 영입된 인력들이, 새로운 젊은 사람들이 바꾸고 싶다라는 의지가 있어서 바꾸는 그런 게 아니고,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전에도 이랬는데 라는 것들이 조금 더 머물러 있는 것 같은 느낌? 약간 좀 그래요. 변화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시잖아요, 그분들은.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나 이거 불편해, 바꿔줬으면 좋겠어 라는 변화에 대한 욕구 충족을 하길 원하는데, 그런 것들이 점점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. 그러면 제가 일부에서 항상 여쭤보는 질문이긴 한데, 지금 와서 이렇게 바뀌지 않는, 30년 동안 바뀌지 않는 이 업무 환경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이 직업을 할 때 잘못 선택했다, 후회한다라고 느끼신 적 없으세요? 저는 이게 너무 좋아서 아니, 일을 하다 보면 그 완성됐을 때 그 완성된 느낌의 만족도가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엄청난 동기부여? 그쵸. 이 일을 놓을 수 없는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하나 하고 다음에 또 어떤 걸 할까라는 기대가 크니까. 그리고 옷은 똑같은 디자인에 똑같은 패턴으로 하는데 원단이 달라지면 옷이 다 달라요. 그런 게 참 새롭고, 그러니까 아마 제가 그 공장에서 메인같이 이렇게 대량 생산하는 일을 했다면 벌써 이 일을 안 했을 수도 있는데, 저 같은 경우는 샘플이랑 너무 잘 맞아서 전 너무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어요. 진짜 즐겁게. 혹시 어떻게 이 직업을 선택하셨어요? 저 때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렇게 양성하신다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 공장에 팀으로 있으시면서 밑에 제자 하시는 분들을 구하시는 분들도 있고, 지인들 소개도 있는데, 저는 이모부 소개로 그 일을 시작하게 됐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이 일을 해보고 싶다고 해서 이모부가 소개를 해주셨죠. 이제 어느 정도 공장의 상황도 조금 아시고,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내 사업체를 내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아시니까 좀 여쭤볼게요. 노동근로법을 요즘 보면 기본적으로 일을 8시간, 일주 40시간만 일을 하면 되는데, 예를 들어 이걸 넘길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되고, 그 경우 1.5배 가산수당이 지급토록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올해 2022년 최저임금 시급을 계산을 해본다면 180만 원, 한 달에 180만 원을 웃도는 그 정도의 이제 월급을 받을 수 있는데, 그것보다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. 아무래도 이게 경력직이고 그 기술적인 요하는 부분이 있어서 처음에 일을 시작하면, 그렇죠. 저도 처음에 20살 때 처음 일할 때
40만 원인가? 40만 원이요? 네, 40만 원 받고 일을 했어요. 그러면서 일을 하고 한두 달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스킬이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급여가 조금씩 올려줬죠. 그때는 개인,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언니가 있는 팀에서 일을 했었거든요. 네네네.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5만 원이면 5만 원, 10만 원, 10만 원 이런 식으로 한 달 지났는데 얘가 좀 잘 따라오네 그러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급여 측정이 되다가 이제 한 3, 4년 일을 하고 이제 언니랑 선생님이랑 일을 접게 된 상황이 됐어요. 가지고 제가 이제 처음 회사로 들어가서 정상적인 월급을 그때 측정해서 연봉이라는 걸 협상하고 받게 됐죠. 그러니까 적어도 정말 운이 좋다면 3, 4년 안에 자기가 이제 스스로 재단이라는 걸 할 수 있고 도시카를 보고 이해를 해서 이 옷이 어떤 식으로 흘러간다라는 방향 같은 걸 잡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될 수 있는 그런. 그게 운이 좋아서 3, 4년? 네. 아니, 저 같은 경우는 운이 좋았던 게, 선생님 같은 경우는 패턴 하셨던 선생님인데 샘플 선생님이 미싱을 하신 거고, 언니 같은 경우는 샘플 선생님이었는데 제재를 하신 거예요. 그러니까 두 분 다 너무 모든 일에 완벽하게 알고 계시고 모든 방면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쪽 일에 대한 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. 이게 뭐가 문제다라는 걸 지적할 수 있고 확인이 먼저 되고 체크가 하고 나서 일을 하니까 미스가 별로 없고 그리고 우선 핏이 너무 좋게 나오는 옷들을 만드니까 선호하는 사람들이죠. 네, 그래서 언니 같은 경우는 저한테 이제 업무를 알려줄 때 옛날에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일을 알려줬냐면 처음에 그냥 심부름, 그러니까 뭐 단축구멍이나 이런 건 다 밖에서 하니까 외부에 그런 거 하고 뭐 자질구리한 뭐 어디 갔다 와야 된다든가 뭐 챙겨와 이런 것들을 했대요. 그러니까 제가 그 경험을 하진 않았는데 그 경험은 저 앞세대거든요. 근데 제 앞세대는 한 5명이 한 팀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. 선생님, 우째자, 중간, 마도매, 막내. 예, 그런 식으로. 그렇게 되니까 저는 이제 언니가 막내하고 마도매는 우선 건너뛰고 중간부터 이제 알려준 거죠. 그러니까 시접을 재단하는 거나 뭐 이렇게 하고 우째자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패턴에 대해서 완벽하게 재단을 해서 옷을 형태를 만들고 막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옷의 이제 느낌이 이게 아니다 기다까지 판단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정도의 수준이래요, 우째자는. 그래서 중간부터 이제 시작하게 됐으니까 저는 엄청 빨리 하게 된 거죠. 그래서 제가 운이 좋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. 이게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이 패션업이라는 건 분야가 나눠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합쳐서 하나를 제작을 해서 소비자층의 물건이 나오는데 요 사람은 요만큼 하고 저 사람은 저만큼 하는 게 이제는 제가 이제 각각 한 분 한 분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이해가 되거든요. 근데 너무 많이 디테일하게 분야가 아까 말씀하신 것도 나눠져 있더라고요. 오히려 이게 외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다 같이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조금 업무적 환경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?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어차피 지금 분야가 나뉘어 있는 건 대량 생산적인 것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그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은 안 해요. 왜냐면 신속하게 진행을 해야 되니까 한 사람이 10가지 일을 하는 것보다 10사람이 한 가지를 하는 일이 더 신속하잖아요. 나오는 속도 빠르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양이 빠르고 그런 걸로 본다 그러면 이제 그게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내가 작업을 할 때 이 작업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는 방식은 다 알고 일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죠. 그리고 분야가 두 군데니까 이제 샘플 같은 경우는 샘플 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일을 해야 맞는 거라 생각을 하고 그래야 내 작업 다음에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지를 아니까 그거에 대한 염두까지 두고 작업을 하는 거니까 그거는 꼭 그렇게 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사실 깜짝 놀란 게 아직까지도 막내시라고. 네. 막내입니다. 30년을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막내시라는 게 되게 충격이거든요. 일반적인 회사에 30년이면 거의 부장님 넘어서 거의 임원님, 임원급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이 직업을 찾으면 자꾸 연관되는 게 사라질 직업
직업이라고 표현이 돼요. 근데 그 이유는 밑에 친구들이, 젊은 친구들이 이 직업을 선택하지 않거나 모르거나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은데, 혹시 앞으로 이 직업에 대해서 인재 양성을 해야 되거나 좀 더 전문화시킬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패션업이든 혹은 나라에서든 그런 것들을 키워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? 전 그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. 아니, 좋은 정도가 아니고 필요하다 생각해요. 저 같은 경우도 좀 더 전문적인, 그러니까 꼭 미싱이 아니더라도 연관된 일을 배울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.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번외로 패턴을 배운다든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. 근데 그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이게 어떤 게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를 파악하고 일을 하면 훨씬 쉽죠. 끝이 안정적이고 좋게 나오는데, 진행을 하다가 하면 중간에 멈춰서서 다시 진행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하니까 그거는 좀 안 좋죠. 업무 효율도 떨어지고.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, 사실 해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소비자층들이 보는 패션쇼 라인을 보면 대부분 이제 맨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건 모델들과 함께 디자이너님. 그나마 해외는 가끔 패턴사님까지 올라가셔서 박수를 받는다고 해요. 근데 이게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느낀 건, 삼박자라면 사실 마지막에 이 옷이 선보이는 최종 지점에 가 있는 건 봉제사라는 느낌을 받거든요. 그치. 근데 드라마고 어디서도 제대로 보여진 건 없고 그들의 이름은 항상 시다. 그치. 이런 식의 이름이 붙여져 있단 말이에요. 내가 이 옷을 만들기 위해 내 시간과 내 열정을 할애함에도 누구도 이 직업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이 2020년이나 이 시다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서운하시거나 속상하시거나 이런 거 없으세요? 기왕이면 좀 더 대우받고 인정받고, 저도 약간 인정받는 걸 좋아하기는 하거든요. 왜냐면 내가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아서 했던 일인데 그거에 대해서 좋은 평가 받고 인정받으면 좋죠. 인지도라고 해야 되나?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아직 깨어있지 않으니까 그걸 좀 바래야 된다라는 생각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좀 시간이 지나고, 그러니까 방송 매체나 이런 데서도 오픈을 할 때 기왕이면 같이 좀 해줬으면 좋겠고, 좀 최근에 드라마 나온 거에서도 좀 아쉽더라고요. 디자이너 위주니까. 그리고 패턴사 위주고 재단사 위주고, 하다못해 뭐 공제 과정이나 이렇게 배우는 과정이나 이런 거라도 조금 그런 작업 환경이나 이런 거라도 좀 노출이 좀 더 많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.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건, 항상 이 직업을 소개할 때는 그들의 안 좋았던 8, 90년대 모습부터 먼저 대중들한테 노출을 시켜요. 맞아요. 막 먼지 속에 힘들게 일하고 하루에 13시간, 14시간씩 그 세월의 모습만 자꾸 대중들에게 노출돼서 이 직업은 힘든 직업. 그게 너무 큰 것 같은데, 그래도 이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직업을 사랑해서 내가 내 직업을 알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걸 좀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. 어쨌든 창조하는 직업이잖아요. 내가 이런 옷이면 좋겠어 라고 해서 생각해서 만드는 거니까. 그리고 그 옷이 너무 예뻐요 라는 건 보통 품평을 준비하고 작업을 하거든요, 샘플들은. 근데 그때 딱 하고 나와서 디자이너들이 한마디 해요. 선생님 옷 너무 예쁘게 나와서 정말 감사해요 한마디 하면 그동안 피곤했던 게 싹 가시는 느낌, 그게 너무 좋거든요. 근데 그런 거 보면 젊은 친구들이 도전해서 많이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, 기왕이면 세대가 좀 바뀔 때도 됐으니까 지금 약간 연령이 높기는 해요. 60, 70대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분들이 계속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보장이 없으니까 기왕이면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해서 계속 양성이 되면 이 직업이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. 네, 저희 2부 말씀 너무 제가 들으면서도 울컥울컥 하거든요. 30년 동안 많은 일을 겪으시면서 나오시는 정말 실제 진짜 내 얘기라는 느낌이 너무 들어서 네, 저도 들으면서 옷을 사는 우리 소비자들이 디자이너만 이 옷을 만드는데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3부 인터뷰 진행하도록 할게요.